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보면 뭐랄까 되게 잠잠해 보이죠?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요.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정말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에너지 방정식, 그 복잡한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유가가 막 폭등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시장은 놀라울 만큼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역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일종의 안정장치가 여러 겹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숨겨진 힘이 지금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오펙 플러스입니다. 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에 추가로 푼 기름이 하루에 무려 250만 배럴이에요. 250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러시아 쪽에로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겨도 그걸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냥 엄청난 양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믿음인데요. 시장에는 무슨 일이 터져도 결국 사우디가 해결해 줄 거다라는 아주 깊은 신뢰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정말 큰 위기가 와도 사우디가 비축해둔 엄청난 생산 능력으로 공백을 메워줄 거라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유가가 폭등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중국입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중국이 그동안 조용히 전 세계에 남아도는 원유를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전략 비축기를 쌓아온 거죠. 이게 정말 똑똑한 게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떤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완충 장치를 마련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현재 시정이 왜 안정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공급 이야기는 곧 거대한 쓰나미에 가려질 거예요. 바로 수요라는 이름의 쓰나미 말이죠. 유명한 에너지 분석가죠. 프란시스코 블랑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가정의 전기화. 여기서 오는 에너지 수요는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과거의 산업 수요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술혁명이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요 빅뱅입니다. 이 수요 폭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 둘째, 이제 도로 위를 점령하기 시작한 전기차. 그리고 셋째, 우리 집의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는 시대. 이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수요의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통 고성장 국가라고 해도 전력 수요 증가율이 한 3% 정도거든요. 그런데 2024년, 바로 지금 미국 텍사스는 5%가 넘어요.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 빅뱅,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전력 사슬입니다. 한번 보세요. AI 기술이 발전하죠? 그럼 그걸 돌릴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구글 같은 기술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전력 공급 능력이 곧 기업의 가치이자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수요 폭발을 앞두고 세계의 강대국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중국, 미국, 유럽의 치열한 3파전이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지역의 전략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중국을 보세요. 전력망, 신재생, 배터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준비성이 매우 높음입니다. 반면 미국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좀 더 시장 주도적인 모습이고요. 문제는 유럽인데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에 지금 여유 전력이 좀 있는 건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잘 준비한 결과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산업이 위축되면서 에너지 수요 자체가 그냥 줄어버린 거예요.
이걸 수요 파괴라고 부르는데 결국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취약한 안정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새로운 에너지 경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릴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기술 싸움이 미래의 지배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기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역시 비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비싸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단연 육상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해상풍력보다 훨씬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게 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어딘가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합니다. 바로 이 저장 문제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이 모든 경쟁의 핵심,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던지는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배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죠. 중국은 이걸로 단순히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생산과 저장을 모두 손이 쥐겠다. 이건 이 에너지 게임에서 체크메이트, 즉 외통수를 부르겠다는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 방정식, 우리가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 안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이라는 점. 둘째, 앞으로 기술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건 다름 아닌 전력 공급이 될 거라는 것. 셋째, 이 에너지 경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배터리 기술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국가의 에너지 전략이 곧 그 나라의 산업과 지정학적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AI와 전기차가 만들어갈 미래 경제, 이 모든 것의 심장이 될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 즉 미래를 움직이는 힘, 그 자체를 손에 쥐게 될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